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 뒤 두 번째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제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책은 물론 이른바 답정너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도 쟁점이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2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만난 시민사회 단체들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책이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본 현지를 포함해 국내외에서 반대 여론이 결집되는 만큼 제주도가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안 5개 광역시도가 정부에 요구하려 했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는 요구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방류를 막을 수 있는지 판단의 차이가 있다며 방류할 경우 도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계속 확인하고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서 안전을 확인해 주는 역할, 그리고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단체들은 제주도가 투기 저지보다는 사후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라는 게 한 번에 일시해가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30년간 이제 방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방류가 되더라도 내년에 중단할 수 있게끔이라든지 이거 지속적으로 이거는 방류를 중단을 요구를 해야 되는. 답정너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체제 개편이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국회 통과를 해야 법이, 그래서 그게 일정별로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시일이 굉장히 촉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 지금 국회 통과가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시는지. 상임위에 통과가 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요즘 제주 항구나 포구에서 다이빙을 하고 다이빙 순간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빠져 수심이 낮은데도 다이빙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 팔다리와 전신마비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처벌 근거도 없어 사고를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제주시 구좌읍 김영해변. 방파제 위에 있던 한 남성이 힘차게 다이빙을 합니다. 잠시 후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40대 남성이 머리를 부딪혀 전신 마비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당시 수심은 1m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여기가 수심이 깊은지 안조 만조 시간대를 모르고 그냥 여기가 이제 핫플레이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앞뒤 안 보시고 그냥 뛰어내리시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제주시 이호동의 한 포구에서도 다이빙을 한 20대 남성이 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은 높이 3m가 넘는 이 방파제에서 수심이 낮은 간조 시간대에 뛰어들었다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말 사이에만 3건의 다이빙 사고가 났는데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이빙 영상 게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하니까 어린 친구들도 많이 따라서 하는데 그래서 안전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이빙 사고 등 올 들어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는 모두 13건,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포구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고 구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경과 제주도는 항포구에서의 다이빙을 제한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밤낮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다이빙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내일이면 광복 78주년을 맞습니다.
제주 MBC는 광복절을 맞아 우리 지역의 과제들을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역사적 교훈의 현장들을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 최남단에 길게 뻗어 있는 알뜨르 비행장.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도내 곳곳에 만든 군사시설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이 일대는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국방부가 소유해왔습니다. 드넓은 벌판 곳곳에 세워진 반원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일제가 제주도민들을 동원해 만든 비행기 경납고입니다. 그 당시에 비행장을 만들면서 인력 자체를 지역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장 건설하면서 때를 입히는 것도 원딱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누님들이 가서 사소한 그 인건비를 받고서 거기서 뭐 일을 해서. 2005년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이후 15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그 사이 일제의 수탈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유물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경납고만 해도 원래 20기가 남아 있었지만 한 기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남아있는 일제 군사시설은 모두 120여 개. 일제시대 제주도민의 고난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현장들이지만 대부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키우는 기회로 일제 잔재 청산이라고 하는 주제가 활용이 되면 좋겠어요. 제주도는 지난해 말 5천만 원 가까이를 들여 일제 잔재 청산활동 수립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청산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조금 관련된 예산을 좀 넣어서 어떤 부분이 청산 대상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할 것 같고. 최근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잠들어 있던 평화대공원 사업이 재개될 기회를 맞았습니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 571억 원을 들여 이 일대에 평화전시관과 광장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상황.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보존하며 활용할지에 대한 지혜를 지역사회가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제주에서도 청소년들이 일본의 사죄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평화나비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부정하는 사이 직접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생존자는 9명뿐이라며 조속한 사죄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3자 변제안을 발표한 우리 정부는 굴욕 외교를 중단하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도내 해수욕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손팻말 시위가 열립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도민행동은 내일 오후 5시 중문 색달과 협재 2호 함덕해수욕장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손팻말 선전전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해수욕장 일대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손팻말을 들고 핵오염수 방류 반대와 제주바다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제주도 도보 일주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제주시 노영동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오는 21일까지 제주 해안을 도보 일주하면서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인데도 정부가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제주 연안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28도 이상의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 우도는 29.7도,
협재는 28.5도까지 올랐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장기간 지속되는 고수온과 태풍의 통과로 양식 생물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시범 도시 제주도 조성에 앞서 이 시범지구 4곳이 선정됐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애월읍과 3도 1동에서 1도 1동 지구, 서귀포시에서는 표선면과 천지동에서 정방동 지구 등 4곳인데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지구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에는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시범지구 내 부족한 생활 필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인데 오는 2033년까지 제주 전역에 15분 도시 30곳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애월읍과 삼양동에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합니다. 애월 SOC 복합화 사업은 210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헬스장, 목욕탕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짓게 되며 2025년 6월에 준공됩니다.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는 141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 공간 등이 들어서며 2025년 1월에 준공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